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이 줄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피부 노화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한 외부 장기가 아니라 제3의 뇌로 불릴 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실제로 피부는 뇌처럼 외배엽에서 유래했으며 신경 전달 물질인 뇌유래 신경영양인자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병원 김희진 교수는 피부는 정서와 면역, 인지기능까지 연결된 통합기관이라며 자외선 등 외부 자극이 피부를 통해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자외선에 손상되면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증가하고 이 물질은 혈관을 타고 뇌에 도달해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보습제를 바르지 않은 노인에서 염증 수치가 높고 인지 저하 속도도 더 빨랐습니다. 김 교수는 노화된 피부는 염증을 더 많이 유발하며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 우울증, 알츠하이머병 등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진도 자외선을 6주간 쪼인 생쥐를 분석한 결과 시냅스 활성과 기억력 형성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외선이 해마 기능과 도파민 분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피부 보습이 단순한 미용이 아닌 뇌 건강 관리의 일환임을 시사합니다. 보습제 성분으로는 히알루론산, 바세린, 라놀린 등이 대표적이며 세안 후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유럽 연구팀은 65세 이상 고령자 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 그룹에는 보습제를 하루 2번 바르게 했고 다른 그룹은 바르지 않게 했습니다. 3년 뒤 보습제를 바른 그룹이 인지 기능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피부는 무게만 5kg, 면적은 약 2만 세제곱센티미터에 달하는 인체의 최대 장기입니다. 이제는 피부를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뇌와 교신하는 기관으로 이해해야 할 시점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염증을 부르고 이는 뇌까지 영향을 줍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나이 들어도 총명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피부 보습과 자외선 차단 루틴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피부 보호제는 단순한 크림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제입니다. 1990년대 초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1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경제난으로 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1995년 양국은 무기와 기술로 차관을 대신 갚는 불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엔 무기 바가지 딜이라는 비판도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방력과 첨단 기술 자립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사업에서는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 대전차 미사일과 대공 미사일 등 최신 러시아 무기가 대거 도입됐습니다. 특히 T-80U 전차는 125mm 주포와 전술핵 대응 설계까지 갖춘 전차로 한국군의 전술 연구 및 기술 학습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 이 전차는 국산 K2 흑표 개발의 설계 기반이 되었고 BMP-3 장갑차 역시 K21 장갑차 개발에 참고가 되었습니다. 2022년 시작된 2차 사업에선 러시아산 헬기와 미사일 외에도 더욱 중요한 기술 협력이 시도됐습니다. 그 중심엔 바로 앙가라 로켓의 연소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누리호 1단 액체 엔진 개발의 밑바탕이 되었고 한국은 세계 7번째로 자체 액체 로켓 발사 능력을 갖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이러한 불곰 사업의 파급력은 국방을 넘어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확산됐습니다. 천궁, 신궁 등 미사일 체계 구축, 전차 장갑 기술 향상, 로켓 엔진 개발 등 대한민국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융합국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불곰 사업은 무기 상원이라는 단순한 차관 처리의 틀을 넘어 국가 전략의 복합 승부수였습니다. 당시에는 러시아가 갚을 돈이 없어 고철 무기나 주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기술 자립과 미래 우주 시대의 교두보를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불곰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적 사고, 기술 자립을 위한 끊임없는 투자, 그리고 국방과 우주를 연결하는 융합의 시도, 이 모든 요소가 오늘날의 K방산과 우주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370척 이상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하며 세계 최대 해군으로 부상한 가운데
유럽 주요국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항공모함을 잇따라 배치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7월 11일자 보도를 통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들이 중국의 해군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전력을 아시아에 보내는 전략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6월 항공모함 2척을 서태평양에 동시에 투입하는 이례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동 긴장에 집중하며 서태평양의 함모 전력을 일부 줄인 틈을 탄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맞서 영국은 현재 항공모함 HMS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인도 태평양에 파견해 8개월간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이 전단은 호주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일본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앞서 영국은 2021년 HMS 퀸 엘리자베스호를 보내 미 구축함 및 전투기와 함께 7개월간 지역작전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올해 4월 항모 샤를 드골호를 필리핀 동부 해역까지 파견해 미국 및 일본 해군과 합동훈련을 진행했으며 이탈리아 해군은 지난해 항모 ITS 카보우르호를 인도 태평양에 파견해 5개월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항모 배치의 핵심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닌 전략적 억제와 외교 메시지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영국 지리전략위원회의 엠마 솔즈베리 연구원은 이러한 해군 배치는 충돌을 유도하기보다는 억지력을 발휘하며 국제 질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이라 밝혔습니다. 홍콩 침례대 슬리 윈스키 부교수는 공동 함모 운용을 통한 나토의 집단 전략은 미국의 자원 분산을 도우며 중국의 공세적 행동에 제동을 거는 억제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무역로 보호라는 실질적인 이유도 작용합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아시아와의 교역 상당 부분이 인도 태평양 항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뉴 칼레도니아 등 자국령을 통해 이 지역 해양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외부 국가의 군사 배치는 아시아의 안정에 해가 된다며 냉전적 사고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다만 영국 왕립연합서비스연구소의 카우샬 연구원은 유럽 항모는 탄약과 물류 제약 탓에 서태평양에서의 실전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외교적 도구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이 최근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문화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박물관 앞마당에는 아침부터 줄을 서는 모습이 일상이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방문객 수는 270만 8,8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64.2%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5년 용산 이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다 관람객 수입니다. 외국인 관람객 수도 97,98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이 같은 인기에 대해 디지털 콘텐츠와 공간 연출의 힘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개관한 디지털 실감 영상관은 전통 유물의 최첨단 영상 기술을 입혀 관람객의 흥미를 자극했고 2021년 공개된 사유의 방은 국보 반가사유상을 고요한 공간에 나란히 배치해 감성적인 몰입을 유도했습니다. 올해는 한국 범중의 울림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공간 사이 전시가 새롭게 문을 열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물관 굿즈, 일명 뮤즈도 관람객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뮤즈 매출은 약 1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까치 호랑이 민화 캐릭터가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배지는 온라인 판매 시작과 동시에 접속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예약 판매는 2시간 동안 2,000명 넘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열이 이어졌으며 한때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캐릭터는 민화 자코도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호랑이 더피, 까치 서씨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통문화와 한류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박물관이 K컬처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계 6대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우리의 역사보다 중국 중심의 논리가 강하게 반영되었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설명하는 국립기관이 오히려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이러니합니다. 2025년 2월 15일 리모델링된 선사고대관에는 단구는 사라졌고 건국의 기원을 나타내는 단기도 삭제되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연대가 지워진 자리에는 한사군 한반도설과
낙랑군 평양설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고조선실에서 고구려실까지 이어지는 전시 공간은 마치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립중화박물관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문화의 새로운 감각적 체험과 K컬처의 융합으로 세계인의 발길을 모으는 국립중앙박물관. 그러나 그 화려한 외형 속에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왜곡하는 식민사관의 흔적이 여전하다면 과연 그 공간은 누구를 위한 역사 공간인가 되묻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